안녕하세요, 백다마입니다. ETF, 코덱스, 타이거, 킨덱스, 이런 이제 용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선진국에서 이제 주로 활용하는 이제 투자 방법이다라고 해서 최근에는 이 펀드라든지 이제 주식보다도 이 ETF를 활용한 재테크가 정말로 많이 이제 대중화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ETF라는 것이 여전히 좀 생소하기도 하고 좀 개념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ETF가 과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TF의 특징을 주식이랑 펀드랑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래 형태, ETF와 주식은 모두 매매를 통한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고, 펀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가입을 통해서 이제 펀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은 정확히는 ETF는 없는 것은 아니고, 국내 주식형의 경우에는 세금이 비과세고, 해외 주식 혹은 채권형 이런 ETF들은 이자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혹은 합성형 ETF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수 주식형이 아닌 선물 옵션이 들어간 파생상품 형태의 ETF든 마찬가지로 세금이 있다라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일반 투자자들은 주식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고요. 다만 증권거래세는 0.3%가 붙죠. 펀드의 세금은 ETF랑 동일합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세금이 없고요. 해외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다른 펀드들은 똑같이 이자 소득세를 이제 내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운용 보수인데, ETF가 보통 0.5% 내외로 인덱스 펀드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운용 보수를 이제 보이고 있고, 주식은 당연히 운용 보수를 따로 받지는 않죠.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펀드는 인덱스 펀드냐, 액티브 펀드냐, 채권형 펀드냐, 해외 주식형 펀드냐에 따라서 그 운용 보수가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보통 1에서 3% 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운용 보수 측면에서는 ETF가 상당히 저렴하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장중 거래가 좀 중요합니다. ETF와 주식은 장중 거래가 가능하죠.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3%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저가에 매수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3% 하락했을 때 ETF와 주식은 내가 원하는 종목을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펀드는 종가 기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오전에는 하락을 했는데 오후에 들어오니까는 수익률이 다시 0%라든지 아니면 플러스 1%라든지 이렇게 돼 버리면은 최종 종가 기준으로 상승했다라면 이때 기준으로 이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오전에 펀드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나는 이 가격에 살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즉, 그날 당일의 움직임 변동으로 인한 수익률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펀드가 갖고 있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해외 펀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수하면은 내일 종가 기준이고, 또 오늘 매도하면은 자금을 찾는 데만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대응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거죠, 펀드는. 하지만 ETF는 주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시장의 어떤 변수에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인데, 그것을 저는 이 장중 거래가 이제 가능하다라는 이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 ETF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서도 이 장중 거래가 사실은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봅니다.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오전장에 그리고 오후장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내 판단에 따라서 수익률을 가져오느냐 못 가져오느냐는 굉장히 투자를 할 때 큰 차이고, 해외 주식형 펀드를 예를 들면은 오늘 중국이 폭락을 해가지고 오늘 팔고 싶은데 내일 종가 기준이고, 또 이 찾은 돈을, 환매한 돈을 빨리 찾아서 미국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 돈이 들어오려면 또 한 열흘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이제 시장의 움직임의 대응성이 ETF가 워낙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편리하고 이제 좋은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ETF의 이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첫 번째,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종목이 정말 수백 가지가 됩니다. 우리나라 지수 추종하는 것도 섹터별로 있어요. 자동차 산업, 보선업, IT, 헬스케어, 제약, 정말로 종류가 다양하고 뿐만 아니라 원자재에서도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죠. 골드, 구리, 농산물, 원유 이런 곳에도 이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펀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투자처가 상당히 다양하다라는 점이 ETF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간접 투자는 뭐 펀드도 마찬가지지만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어떤 종목은 몇천 원이면은 한 주를 살 수가 있고, 비싸면은 뭐 2, 3만 원 이면은 이제 한 주씩 거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접근하기가 좀 쉽죠. 물론 지금은 뭐 삼성전자가 이제 분할을 하면서 5, 6만 원대 거래가 되지만은 예전에는 뭐 150만 원, 200만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아무리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목돈을 만들기가 좀 어려워서 주식 투자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데, 이 ETF를 활용을 하면은 아무리 우량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모아놓은 ETF가 2만 원이면은 단돈 2만 원으로 현대차, 삼성, 하이닉스 이걸 전부 다 모아놓은 종목, 이 움직임과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 ETF를 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방법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투명한 이제 운용 성과예요. 펀드랑 좀 상반이 되는데, 펀드는 그 안에서 종목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공시하지 않습니다. 분기가 됐든 혹은 일정 기간마다 이제 공시를 하지 실시간으로 공시를 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ETF는 실시간으로 이제 그게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투명한 운용 방법을 늘 모니터링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펀드 매니저의 어떤 역량이 이 ETF의 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뚜렷하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게 이 ETF가 갖고 있는 장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ETF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 굉장히 세련된 투자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ETF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발굴과 타이밍, 이것을 내가 해야 돼요. 투자자인 내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미국 관련 ETF를 사야 되는지 혹은 뭐 국내 자동차 관련 ETF를 사야 되는지, 사실 투자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주식을 사느냐, 어떤 종목을 사느냐, 이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펀드는 그거를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해주지만, ETF는 아무리 인덱스라고 하더라도 그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많은 수백 가지의 ETF 중에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느냐가 어려우면서도 단점이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투자는 투자에 대한 결과는 결국에는 종목에도 있지만은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쌀 때 사고 이제 비쌀 때 팔아야 되는데, 지금이 싼지 지금이 비싼지 개인 투자자들이,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그걸 알아내기가 상당히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는 ETF가 아무리 뭐 다양한 투자 방법, 합리적인 비용 이런 걸 제시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뭘 사야 될지, 언제 사고 팔아야 될지는 전적으로 내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ETF가 어렵다라고 한다라면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어렵다라고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ETF를 투자를 이제 하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은 사실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고, 또 늘 이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보통 내가 어떤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이거를 매번 대응을 한다,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식 투자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일반 직장인들에게 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실시간 대응이 어렵다라는 부분이었는데, ETF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애로사항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이라면은 여전히 ETF가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이제 펀드 투자가 그러한 경우에는 훨씬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추적 오차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인덱스를, 어떤 지수를 똑같이 복제한다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어떤 ETF가 있는데 200가지의 종목을 전부 사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너무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전부 사지 않고 보통 30개에서 상위 30개에서 이제 50개 정도의 이제 종목을 이제
매매를 하는데, 보편적으로는 이 정도를 사면은 코스피 200에 보통 80에서 90%를 이 비중이 이 30개, 50개 기업이 차지를 하기 때문에 코스피 200의 움직임과 이 해당 ETF 움직임은 거의 동일하게 갑니다. 그렇지만은 100%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뭐 기적적으로 맨 끝에 꼴등하던 이제 기업이 굉장히 좋은 이제 상승 흐름을 냈는데 이 해당 ETF에서는 그 기업을 안 담고 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움직인 것과 이 해당 ETF가 움직인 게 이 폭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이제 추적 오차라고 하고요. 이 추적 오차는 사실 보편적으로 주식 관련 종목에서는 잘 나타나지는 않고 대부분은 이제 원자재 관련, 금 가격, 원유 선물 이런 거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그 금과 원유를 매수하는 건 아니고 선물 옵션을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물 옵션은 또 만기가 있고 또 만기에 따른 비용, 이제 전문 용어로 뭐 롤오버 비용 관련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추적 오차가 이제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은 이 ETF 투자를 할 때 조금 주의를 해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름이 이제 운용사별로 좀 비슷해도 성과가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자산운용에도 가치주 ETF가 있고 타이거, 그러니까 미래에셋 운용에도 가치주 ETF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치주를 판단을 하는 게, 가치주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이 기업은 가치주다 딱 이렇게 판단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불가능하죠.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거는 딱 명확한 어떤 근거로 딱 이분법적으로 나누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판단하는 가치주와 그리고 미래가 판단하는 가치주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해당 ETF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 두 회사 모두 다를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가치주지만 결과론적으로 그 안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기업은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움직임도 결국에는 다를 수 있다라는 점도 조금 이 ETF 투자를 할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치주네 뭐 그럼 다 똑같겠지 하고 뭐 타이거를 산다든지 코덱스를 산다든지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해당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가치주 ETF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내가 생각하는 가치주가 맞다라면은 뭐 그 해당 ETF를 매수하시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다른 가치주 ETF를 찾아보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ETF 투자를 하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한 번 더 해보셔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좀 ETF 기초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 또 앞으로도 뭐 계속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아직까지도 뭐 ETF에 대해서 생소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ETF의 어떤 기초적인 이제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고 뭐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하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성의 있게 이제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 ETF를 실제로 어떻게 거래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 방법을 좀 소개하는 영상도 조만간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